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4월 15일이 21대 총선이죠. 총선 딱 한 달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총선 한 달 남겨놓은 시점인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은 송국근의 혼술에서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 여의도 정치권,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분석들, 그런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겸 선대위 대표 김종인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지금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김종인 씨를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거의 뭐 삼고초려를 할 정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결론이 날 텐데 송국근의 혼술은 그 김종인 효과, 총선에서 보수 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 김종인 효과가 있을지, 명분이 있는지, 실리는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그 전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을 5번 했습니다. 5번을 했는데 전부 다 비례대표였습니다.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직접 지역구 가서 선거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에서 배려를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무려 5번을 했습니다. 근데 5번을 했는데 그 당을 보니 처음에 민정당으로 했습니다. 민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이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총재를 지냈습니다. 민정당으로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민자당 비례대표를 또 했습니다. 민자당은 이 민정당과 YS의 민주통일당 그리고 JP의 공화당이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서 3당 통합을 해서 만든 당이 민자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도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비례대표를 이 보수정당, 진보정당, 보수우파, 진보좌파 넘나들면서 했는데 여기서 뭐 좋은 말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든다고 하지 이런 정치를 철새 정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철새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다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에 있는 1, 2, 3당에 모두 또 몸을 담갔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대 총선 때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을 했죠. 미래통합당, 지금 보수의 미래통합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도 했고 대선 캠프에서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런 직함을 가졌었죠. 그래서 미래통합당과도 연결이 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제 멘토였다. 그런 또 전력도 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부인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어려워졌을 때는 뭐 멘토가 아니었다 부인을 했지만은 그때 뭐 안철수의 멘토였죠. 자, 그런 인물이고 또 노태우 정부 때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때 또 총리로 고민을 했었다. 그런 말도 그때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때 나왔었고 그러다가 2012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영입됐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제 멘토였고 2016년 문제의 20대 총선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민주당이 새누리당, 지금은 미래통합당보다 한 석을 앞섰죠. 한 석을 앞서는 바람에 전국의 주도권이 보수 우파에서 진보 좌파로 그때부터 넘어갔습니다. 제1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은 거의 이 빈사 상태의 지경이었죠. 최근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계속 선거에서 졌고, 그리고 또 문재인, 안철수 이 같이 당을 했다가 또 그 결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좌파 진영이 그 빈사 상태에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종인 씨가 그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를 지휘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결국 보수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의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되고, 또 정권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진보 좌파에 넘어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져 와서 보수의 몰락,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김종인 씨가 적장이었죠. 바로 4년 전에 적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그 적장을 4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의 수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연 명분이 있나? 실리가 있나? 일단 명분은 없죠. 적장을,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이 이렇게 그 몰락한 그 단초가 된 선거에서 적장으로 있었는데 다시 4년 만에 데려오는 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씨는 가는 곳마다 마찰을 많이 일으키죠. 제가 안철수 전 대표 멘토였다 아니다 뭐 이 말씀도 드렸지만은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고 그 4년 전에 선거를 이끌어서 일당으로 만들고 본인도 비례대표가 됐는데 친문 진영과 갈등을 겪으면서 당을 나옵니다. 당을 나오니까 비례대표는 당을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그래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오는 과정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김종인 씨가 들어오기 직전인데 이 시점에 지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퇴장을 했죠. 명분은 뭐 서울 강남병의 김미균 씨 그 공천 파동 때문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김종인 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한국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공천 이 판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몇 곳에 대해서는 이 공천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공천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김형호발 이 공천판을 엎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나가버린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거기다가 또 김종인 씨가 그 미래통합당에 가기도 전에 태영호 전 공사를 저격을 했죠. 강남 갑의 공천원, 김형호 위원장이 공천한, 김형호 위원장이 직접 공천한 태영호 공사 공천에 대해서 무슨 국가적 망신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뿌리가 없다, 근본이 없다, 그 탈북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표공사가 전공사가 보수의 상징은 아닙니다. 상징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 공천을 해놨는데 그것을 국가적 망신이다, 그리고 뿌리가 없다, 탈북자니까 뿌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는 것이죠. 그 강경 보수청, 탈북민들뿐이 아니고 강경 보수청 군 출신들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그리고 중진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한교안 대표가 김종인 씨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도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중도 확장. 수도권에서 최대 승부처죠.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에서의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김종인 씨가 중도 확장, 지금 시점에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연세가 80이기도 하지만 지금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가 벌써 퍼져 있습니다. 지난번 20대 총선 때 이후로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때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그 경력,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오가면서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한 그런 경력에 또 들어오면은 그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성향,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과연 중도 확장,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혼술은 좀 회의를 갖는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와서 또 지금 오기 전에 벌써 그 공관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또 표용호 전 공사를 저격을 하고 했는데 들어와서는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선거 불과 한 달 남았는데 선거 한 달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렵게 보수대 통합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분위기가 좀 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 변수가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주역이죠. 기반을 닦았습니다. 20대 총선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타락도 일어나고 정권 교체도 되고 지방선거 참패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죠.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여기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권이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까지, 총선 이후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권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종인 씨죠. 그런데 김종인 씨는 아직도 한 번도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야,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너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사표명 없이 다시 미래통합당의 선거 주도권을 찌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을 게 없는 그런 김종인 영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물음을 하나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연 김종인 씨가 가서 선거 가는 곳마다 선거를 이기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이길 선거 어느 정당이 어느 세력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거기 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선거에 가는 선거마다 이기게 만드는 것처럼 포장된 것이냐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원래부터 우세했죠. 그리고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이끌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 공천파동으로 자멸을 하고 있던 그런 때에 민주당 가서 선거를 지휘했던 겁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